안녕하세요. 부버즈 김현민 기자입니다. 리버풀이 리즈 유나이티드와의 프리미어리그 31라운드 경기에서 6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와 함께 리버풀은 최근 부진에서 벗어나면서 4위 경쟁에 대한 마지막 가능성을 이어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리버풀과 리즈의 경기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풀은 최근 5경기 연속 승리가 없었죠. 맨유하고의 경기에서 7대0 대승 이후 본머스, 레알 마드리드, 맨시티, 첼시, 그리고 아스널 상대로 2무 3패의 부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나마 위안거리하면은 3연패를 당한 이후에 첼시 상대로 무승부, 그리고 아스널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조금씩은 그래도 올라오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그 아스날하고의 지난 경기에서는 전반전에는 완벽하게 밀리면서 대패당하는 거 아닌가 싶었으나 후반전에 파상 공세에 나서면서 사실 그 램스데일 골키퍼의 선방쇼가 아니었다면 그 경기는 리버풀이 이길 수 있었던 경기 내용이었죠. 이러한 가운데 리즈전에 6대1 대승을 거두면서 6경기 만에 승리를 올린 건데요. 먼저 그 양 팀의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즈는 4-2-3-1 포메이션을 가동했고요. 리버풀은 4-3-3. 무엇보다도 이게 그 아스널전과 동일한 선발 라인업이었어요. 즉 아스널전 결과는 2대2 무승부였지만 경기 내용에서는 만족한다라는 소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클롭 감독은 2경기 연속 같은 선발 라인업을 들고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반은 리즈가 그 특유의 강력한 압박에 이은 공세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그 경기 시작 7분 만에 로드리고가 파울을 얻어낸 상태에서 해리슨이 올린 프리킥을 로드리고가 헤딩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알리송 골키퍼가 막았고요. 이어서 9분경에 조타의 패스를 로카가 가로채선 그대로 전진 패스를 줬고 이를 받은 로드리고가 돌아서면서 슈팅을 가져갔으나 이는 골대를 빗나갔습니다. 초반에는 그 리버풀 선수들의 후방 빌드업이 약간 좀 불안불안했던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리버풀은 15분에 들어서야 처음으로 이제 슈팅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패스를 계속 주고받다가 이제 아놀드가 환상적인 롱패스를 넘겨준 거를 살라가 백패스로 내줬고 여기서 이제 핸더슨의 크로스를 학포가 헤딩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골대를 크게 빗나갔습니다. 다시 그 리버풀의 패스 플레이가 끊기면서 리즈의 공격이 있었는데요. 22분경에 코나테의 전진 패스를 로카가 빠르게 앞서고 달려들어서 가로챈 후 전진 패스를 찔러줬고 이를 받은 시니스테라가 각도 없는 곳에서 슈팅을 가져갔으나 역금호를 강타했습니다. 이렇듯 한 30분경까지는 리즈의 공세 속에서 경기가 진행됐으나 정작 선제골은 리버풀로부터 나왔습니다. 피르포의 패스를 빠르게 압박을 들어온 아놀드가 막아내면서 그러면서 이제 튕겨서 공교롭게도 살라한테 연결됐고 그리고 이제 살라가 이를 받아서 뒤로 돌아 들어가는 아놀드를 향해 스루 패스를 줬습니다. 그리고 아놀드가 반대편 측면으로 날카로운 땅볼 코스를 내주면서 골문 앞으로 세도에 들어오던 학포가 가볍게 밀어 넣었습니다. 다만 이 골은 다소 오심 논란이 있을 수도 있을 법한 장면이었어요. 물론 뭐 의도성이 없다라고 할 수 있더라도 피르포가 이제 볼을 걷어낼 때 아놀드가 수비하는 과정에서 팔로 막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팔이 일단 벌어졌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약간 움직였어요. 움직였기 때문에 거기다가 무엇보다도 이 과정에서 볼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핸드볼 반칙이 불리는 게 개인적으로는 맞는 판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프리미어리그 심판들이 요새 뭐 판정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죠. 불이격을 당한 리즈가 또다시 실수를 범하면서 추가골을 실점하고 말았습니다. 맥케니가 볼을 끌다가 조타한테 가로채기를 당했고요. 여기서 이제 조타가 수비 진영부터 공격 진영까지 길게 볼을 끌고 가다가 패스를 내준 거를 살라가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골을 넣은 겁니다. 이대로 전반전은 리버풀이 2대0 리드를 잡은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리즈도 후반 초반 이른 시간에 골을 넣으면서 추격에 나섰습니다. 여기서 또다시 이제 코나테가 실수를 범했는데요. 이 경기에선 코나테가 조금 실수들이 있었습니다. 살라의 백패스를 받은 코나테가 볼을 끌다가
압박해 들어온 시니스테라한테 가로채기를 당한 거예요. 이를 가로챈 시니스테라가 그대로 드리블로 빠르게 치고 들어가다가 알리송 골키퍼와 1대1 찬스에서 골키퍼 키를 넘기는 센스 있는 로빙 슈팅으로 골을 넣은 겁니다. 하지만 리버풀은 곧바로 다시 달아나는 골을 넣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아놀드의 스로인을 받은 커티스 존스가 센스 있게 흘리는 플레이로 수비를 제치고 그대로 치고 들어가서 볼을 받아낸 다음에 존스가 볼을 끌고 가다가 대각선 스루 패스를 줬고, 이를 받은 조타가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감아 들어가는 오른발 슈팅으로 골을 넣은 겁니다. 리버풀은 이후에도 득점 찬스가 있었는데요. 56분경에 로버트슨의 환상적인 롱패스를 살라가 골키퍼 나온 걸 보고 골키퍼 키를 넘기는 로빙 슈팅을 그대로 시도했으나 리즈 센터백 코흐가 걷어내면서 아쉽게 골로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리즈도 득점 찬스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58분경에 로카의 크로스를 로버트슨이 헤딩으로 걷어냈는데 에런슨이 받아서 강력한 오른발 가마차기 중거리 슈팅을 가져갔으나 이것이 골대를 맞고 나가는 불운이 있었습니다. 60분경에 프리킥 찬스에서 아놀드가 넘겨준 로빙 프리킥을 달려 들어가던 판다이크가 지체 없이 땅볼 크로스로 내줬고, 이를 골문 앞으로 세도에 들어오던 살라가 논스톱 슈팅으로 골을 넣었는데요. 하지만 이는 비디오 판독 결과 판다이크의 옵사이드 반칙이 불리면서 아쉽게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리버풀은 64분경에 팀의 4번째 골을 넣는데 성공했습니다. 로버트슨과 조타가 계속 측면에서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침투에 들어간 건데요. 특히 이제 마지막 중간에 조타의 패스를 받은 로버트슨이 빠른 가속으로 상대의 수비를 제치고 그대로 측면까지 파고들어서 컵백 형태로 땅볼 크로스를 연결한 거를 학포가 받아서 슈팅을 때리는 척하면서 수비 2명을 유인한 다음에 패스를 내줬고, 이를 살라가 왼발 슈팅으로 골을 넣은 겁니다. 리버풀은 72분경에 또다시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핸더슨과 살라가 패스를 주고받다가 여기서 이제 핸더슨이 전진 패스를 찔러준 걸 학포가 다시 이제 측면으로 패스를 내줬고, 이를 이제 먼포스트로 세도에 들어오던 조타가 받아서 그대로 이제 각도 없는 곳에서 슈팅을 가져갔으나 골대를 넘어갔습니다. 조타는 이 득점 기회를 놓치고 나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모습을 연출을 했는데요. 하지만 곧바로 1분 뒤에 5번째 골을 조타가 마무리합니다. 존스가 측면으로 패스를 내준 거를 핸더슨이 지체 없이 크로스로 올렸고, 이를 조타가 환상적인 논스톱 발리 슈팅으로 골을 넣은 겁니다. 조타가 때린 슈팅은 골대를 맞고 그대로 강하게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상당히 멋진 골이었습니다. 승기를 잡은 리버풀은 80분이 지난 시점에서 조타와 살라, 하포, 그리고 밀러를 빼고 루이스 디아스와 누네스, 밀러, 그리고 피르미누를 교체 투입했습니다. 루이스 디아스는 부상 복귀 전이었죠. 이러한 가운데 정규 시간 종료 직전 리버풀의 6번째 골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놀드가 볼을 끌고 가다가 환상적인 로빙 패스를 준 걸 수비 뒷공간으로 파고들던 누네스가 가슴 트래핑에 이은 원터치로 치고 들어가서는 왼발 슈팅으로 골을 넣은 겁니다. 리버풀은 추가 시간에도 넣을 수 있었으나 루이스 디아스의 전진 패스에 이은 존스의 크로스를 피르미노가 슈팅으로 가져간 걸 리즈 골키퍼 멜리에가 선방하면서 이대로 경기는 6대1 리버풀의 대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경기 기록을 놓고 보면 리버풀이 이길 만한 경기였어요. 물론 슈팅 숫자는 13대 13으로 동일했는데요. 다만 리즈는 중거리 슈팅이 많았죠. 13번의 슈팅 중에 6번이 중거리 슈팅이었습니다. 즉 무의미한 슈팅이 많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유효 슈팅에서 리버풀이 7대 3으로 2배 이상 앞섰고요. 기대 득점도 리버풀이 2.5골로 리즈 1.3골에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점유율에서는 74대 26으로 리버풀이 압도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위가 이제 기대 득점 그래프고요. 밑에가 기대 위협 그래프인데요. 보면 아시겠지만은 초반에만 좀 리즈가 반짝하다가 30분 이후로는 리버풀이 압도한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한편 이 경기에서 살라는 왼발로만 멀티골을 넣으면서 개인 통산 프리미어리그 왼발 슈팅 107골을 넣었습니다. 이는 프리미어리그 역대 왼발골 최다에 해당합니다.
종전 기록은 리버풀 선배였던 로비 파울러의 105골이었어요. 그리고 과거 아스널과 맨유에서 활약했었던 왼발의 마법사였던 로빈 반 퍼시가 94골을 넣었었고요.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선발 출전한 리버풀 공격 삼각편대 조타가 2골 1도움을 올렸고요. 살라가 2골, 그리고 학포가 1골 1도움을 올리면서 모두 제 몫을 해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그 최근 득점 부진에 시달렸던 누네스도 골을 넣었고요. 무엇보다도 리버풀 팬들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소식은 바로 루이스 디아스가 184일 만에 그 32경기를 결장한 끝에 부상 복귀전을 치렀다는 데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루이스 디아스가 나름 그래도 전진 패스도 찔러주고 하면서 나쁘지 않은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출전 시간이 적었지만 말이죠. 하지만 리버풀 입장에서 더 기분 좋은 거는 바로 아놀드의 활약에 있을 겁니다. 아놀드가 아스널전 전반전까지는 굉장히 부진하면서 이 선수 수비적인 약점이 너무 드러나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으나 아스널전 후반전부터는 경기를 지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경기에서 아놀드는 볼터치 153회로 최다였고요. 그리고 패스는 136회로 판다이크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았고요. 그리고 공격 진영으로의 패스도 최다였고요. 패스 성공률 91%, 그리고 공격 진영으로의 패스 성공률은 87.7%로 상당히 높았고요. 롱패스 17회로 최다였고요. 스루패스 2회로 최다였고요. 소유권 획득 11회로 최다였고요. 그 외 태클 3회, 클리어링 2회를 기록하면서 공수 전반에 걸쳐서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무엇보다도 도움을 2개로 올린 건데요. 이 도움 2개에 힘입어서 아놀드는 개인 통산 프리미어리그 50도움을 달성했습니다. 이와 함께 프리미어리그 역대 수비수들 중에서는 에버튼의 전설인 베인스, 그리고 팀 동료인 로버트슨에 이어서 세 번째로 50도움을 기록한 선수 등극했습니다. 비단 이것만이 아니고요. 아놀드는 이 경기에서 공격 시커스 관여가 8회로 최다였어요. 찬스 메이킹 2회, 이게 모두 도움이 됐고 슈팅 빌드업에 관여한 게 6회로 독보적으로 많았거든요. 여기에 이어서 그 아놀드는 득점 찬스 패스에 있어서도 이번 경기에서 최다를 기록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볼 전진 패스와 볼 전진 캐리에 있어서도 독보적인 수치를 기록을 했죠. 가로축이 볼 전진 패스고 세로축이 볼 전진 캐리거든요. 양쪽 부문에 있어서 거의 최고를 기록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아놀드는 리버풀 구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팬들이 이제 투표한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아놀드가 그 아스널전 후반전과 이번 경기에서 주요했던 부분이 어떤 거냐면요. 바로 미드필더화에 있습니다. 후방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인데요. 왼쪽이 그 리즈전 아놀드의 히트맵이고요. 오른쪽이 리버풀의 리즈전 평균 위치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놀드가 오른쪽과 중앙 여기를 점유를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평균 위치도 거의 파비뉴와 함께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대신 코나테가 이제 측면까지 커버하는 모습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코나테가 조금 실수들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워낙 넓은 범위를 커버해야 됐다 보니까 말이죠. 근데 이게 그 아스널전 후반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중앙이 이제 그 아스널전 히트맵인 건데 전반전은 측면 역할을 수행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측면을 많이 밟았었는데요. 후반전 와가지고 정확하게는 36분경에 자카하고 충돌한 이후부터는 중앙으로 움직였어요. 그러면서 중앙 미드필더 역할을 수행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 위치도 물론 이때는 36분경부터 중앙에서 뛰었다 보니까 리즈전처럼 완전히 중앙에서 뛰는 모습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중앙으로 와 있는 거죠. 측면 풀백의 동선은 아닌 거죠. 결국 리버풀은 해당 경기에서 28분경까지 2실점을 허용하면서 패색이 짙었으나 42분경에 살라의 추격하는 골, 그리고 87분경에 피르미누의 골에 힘입어서 2대2 무승부를 거둘 수 있었죠. 이때 후반전에 정말 파상 공세를 펼치면서 살라가 많은 득점 기회를 얻었었는데 살라가 너무 많은 득점 기회들을 날리면서 아쉽게 2대2 무승부에 그쳤으나 이때부터 리버풀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제 클롭 감독이 아스널전이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스널을 미드필더처럼 쓴 게 처음은 아니었다.
우리는 이전에도 이를 시행한 바 있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때는 명백하게 아놀드를 미드필더로 쓴 건 아니었다. 하지만 우린 분명 이전에도 아놀드를 중앙으로 쓰곤 했다. 오늘 빌드업 국면에서 그를 더 자주 안으로 뛰게 하면서 더블 식스, 이게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더블 식스를 구축했다. 분명 이것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아스널전은 아놀드 미드필더화를 위한 큰 단계라고 말하고 싶다. 라고 하면서 이제 한동안 시도되지는 우리는 아놀드 미드필더 사용법을 배운 후에 우리에게 다른 기회를 열어주었다. 그가 잘했다고 생각한다. 처음도 아니었지만 한동안은 그를 미드필더로 활용하지 않았었기에 그가 시행한 방식은 괜찮았다라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아예 미드필더로 쓴 거죠. 그 전술적인 포인트가 완전히 적중한 거고요. 이러한 가운데 리버풀은 리즈전 대승에 힘입어서 4위 뉴캐슬과의 승점차를 9점, 그리고 5위 토트넘과의 승점차를 6점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리버풀이 적어도 토트넘보다는 한 경기를 덜 치렀어요. 즉 그 한 경기를 만약에 승리한다면은 토트넘에게는 승점 3점 차로 추격하게 된다는 건데요. 근데 리버풀이 물론 현재 8위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4위 진입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래도 리버풀 입장에서도 비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요. 하지만 리버풀 입장에서도 비빌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요. 어떤 게 있냐면요. 일단 한 경기를 덜 치렀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골득실에서도 뉴캐슬 다음으로 많아요. 플러스 20이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리버풀은 잔여 8경기 중에 5경기가 홈경기고 원정은 3경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경쟁팀들은 홈과 원정 경기가 동일하거나 아니면 원정 경기가 더 많거나 이래요. 토트넘 같은 경우는 원정 경기가 더 많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하면은 홈 경기가 원정보다 2경기나 더 많다는 거는 이점이라고 할 수 있죠. 리버풀이 워낙 안필드 홈에서는 강하니까요. 여기에 더해서 상대 팀들의 면면도 리버풀이 가장 수월한 편에 속합니다. 당장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홈 경기를 치르고요. 그 다음에 웨스트햄 원정, 그리고 토트넘하고의 맞대결이 있고요. 그 다음에 풀럼, 브렌트포드, 레스터시티, 에스턴빌라, 사우스햄튼으로 이어지는 일정이 있는 건데요. 토트넘과 에스턴 빌라만 리버풀보다 순위가 더 높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에스턴 빌라 제외하고는 다들 그렇게 상승세를 타지 못하는 팀들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상대 팀들의 평균 순위가 13위인 건데요. 이거는 경쟁 팀들 중에서 가장 좋은 편에 속해요. 맨유가 상대 팀들의 평균 순위가 11위, 뉴캐슬도 11위, 토트넘은 9위. 그러니까 토트넘이 상대 팀들이 상당히 힘든 거고요. 빌라도 강호들하고만 붙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면은 리버풀이 막판 4위 뒤집기가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이제 리버풀과 토트넘의 맞대결, 그리고 리버풀과 에스턴 빌라의 맞대결이 어떤 의미에선 3, 4위 경쟁에 있어서 분수령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리즈와 리버풀의 31라운드 경기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리버풀이 아놀드 미드필더화를 통해서 잔여 경기들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리버풀 경기를 보는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